별이 속삭이는 미래, 그리고 그 미래를 읽는 한 소년. 우주의 질서는 때로 인간에게 그 신비를 드러냅니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하늘의 움직임 속에서 내일의 모습을 찾고자 했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 동안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행성의 배열을 연구하며 그 속에 감춰진 미래의 비밀을 풀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고대의 지혜는 종종 미신으로 치부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2006년 인도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난 한 아이는 그 오래된 지혜와 현대, 과학의 경계를 허물며 세상을 놀라게 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미스터리담 시작합니다. 아비냐 아난드. 그의 이름은 이제 예언의 영역에서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인도 베다 전통에서 성장한 아비냐는 7살의 나이에 이미 산스크리트어를 마스터하고 고대 인도의 점성술 문헌을 탐독했습니다. 10살이 되었을 때 그는 행성의 움직임과 인류 역사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12살에 이르러서는 그의 첫 예언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별들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별들은 인간의 언어로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아비냐가 처음 유튜브 채널 컨션스를 개설했을 때 그를 주목한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천문학적 관측과 고대 점성술을 결합한 그의 방법론은 너무 독특했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의 예언이 하나둘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11월 아비냐는 그의 영상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2020년 초부터 인류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천왕성과 토성의 특이한 배열이 전염병의 확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은 아시아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질 것이며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가 될 것입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코로나19 팬데믹이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놀라운 정확도로 팬데믹을 예측한 아비냐의 유튜브 채널은 순식간에 구독자 수가 급증했고 전 세계 미디어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그가 2020년 5월에 발표한 예언이었습니다. 코로나19는 첫 번째 파도에 불과합니다. 2021년 상반기 더 강력한 변이가 인도를 중심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이 변이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최소 50% 이상 강할 것이며 특히 젊은 층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정확히 예언된 대로 2021년 초 인도에서 시작된 델타 변이는 전 세계를 다시 한번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아비냐의 예측 능력은 이제 단순한 우연의 영역을 넘어섰고 그의 유튜브 채널 컨션스는 112만 구독자를 돌파하며 글로벌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재난만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비냐는 천체의 움직임을 통해 정치적 변화, 경제적 흐름, 사회적 패러다임의 전환까지 예측했습니다. 그가 2022년에 예언한 유럽 에너지 위기와 2023년 글로벌 인플레이션 현상은 경제 전문가들조차 그의 분석 능력에 경의를 표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전환점은 2024년 미얀마 지진 예측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아비냐는 그의 블로그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목성, 금성, 화성이 특정 각도로 배열되는 2024년 3월 초에 동남아시아, 특히 미얀마 북부 지역에서 리히터 규모 6.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지역의 지각판 운동 데이터와 행성의 그라하요가 배열을 분석한 결과 3월 3일에서 5일 사이가 가장 위험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 3월 4일 미얀마 북부 지역에서 리히터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시기와 장소, 심지어 지진의 강도까지 예측한 아비냐의 능력은 과학계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아비냐의 방법론은 전통 점성술의 현대, 지질학을 접목한 독특한 접근법입니다. 우리는 그의 예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확한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결과의 정확성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미국 지질학회의 한 연구원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베다 점성술과 현대 천문학,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을 결합한 아비냐의 방법론은 과학과 신비주의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별자리의 움직임만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행성들의 중력장이 지구의 지각, 해류, 대기에 미치는 미세한 영향까지 계산해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리적 요인들이 인간 사회와 문명의 흐름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지 분석했습니다. 아비냐의 예언 방식은 그의 영상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천체의 움직임을 시각화한 복잡한 차트와 그래프를 제시하며 행성의 배열이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는지 보여줍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1929년 대공황, 1987년 한국의 민주화 운동 등이 모두 특정한 천체 배열과 일치한다는 그의 분석은 많은 이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명의 별들은 같은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과거의 패턴을 이해하면 미래의 윤곽을 그릴 수 있습니다. 아비냐는 그의 영상에서 자주 이 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젊은 인도의 예언가가 한국을 향한 놀라운 예언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4월 29일 그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최신 영상은 동아시아 전체, 특히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에서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불과 24시간 만에 300만 뷰를 돌파했고 한국의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아비냐 아난드가 올라섰습니다. 일식과 월식이 교차하는 2025년, 한반도는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을 맞이할 것입니다. 38년의 주기가 다시 한번 반복되며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유형의 지도자가 서게 될 것입니다. 영상 속에서 아비냐는 놀라운 자신감으로 이 예언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정치, 자연재해, 그리고 한반도가 세계 평화의 중심이 되는 미래까지 상세하게 묘사했습니다. 그의 예언이 정확하다면 2025년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유형의 대통령이 등장하고 자연재해가 한반도를 강타하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비냐 아난드의 예언을 통해 한반도의 미래를 들여다봅니다. 그의 예언이 현실이 될지 아니면 단순한 추측에 불과할지는 시간만이 알려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의 예언 기록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 젊은 예언가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별들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아비냐 아난드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의 확산을 정확히 예측하며 세계적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는 행성 배열과 천문학적 데이터를 분석해 인류가 직면할 대재앙을 예고했죠. 이어 2024년 미얀마에서 발생한 지진의 시기를 지각판 데이터와 점성술로 정확히 맞췄습니다. 그의 예측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과학과 직관의 절묘한 조화로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아비냐의 방법론은 고대 인도의 베다 점성술의 현대 천문학과 지질학,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시킨 것입니다. 그는 행성의 그라하요가 배열, 즉 특정 각도로 여러 행성이 정렬될 때 지구에 미치는 중력장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이러한 중력장의 변화가 지구의 지각판 움직임, 해류의 흐름, 대기의 순환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결국 자연재해와 인류 문명의 변화로 이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아비냐는 2023년 10월 자신의 블로그에 미얀마 지진을 예측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는 목성, 금성, 화성이 특정 각도로 배열되는 2024년 3월 초에 미얀마 북부 지역에서 리히터 규모 6.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실제로 2024년 3월 4일 미얀마 북부에서 리히터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했고 이는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행성 배열 데이터와 함께 미얀마 지역의 지각판 움직임 데이터를 분석했고 두 데이터셋 간의 상관관계를 발견했습니다. 아비냐의 시선은 이제 한반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29일 그는 유튜브 채널 컨션스를 통해 한국의 미래에 관한 충격적인 예언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세 가지 주요 요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치적 변화, 자연재해, 그리고 미래의 국제적 역할입니다. 첫째, 아비냐는 2025년 6월 한국의 새로운 유형의 대통령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지도자는 기존의 정치 패러다임을 뒤집을 인물로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목성과 금성이 처녀 자리에서 만나는 그라하요가 현상은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당시와 동일한 각도를 보입니다. 또한 1949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시점에도 유사한 천체 배열이 관측됐습니다. 이 38년 주기는 한국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을 알려주는 천문학적 신호입니다. 아비냐는 이 새로운 지도자에 대해 세 가지 핵심 특성을 제시했습니다. 학벌과 지역 기반을 초월한 새로운 정치적 DNA를 가진 인물. 1980년대 민주화 운동 세대와 2000년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동시에 아우르는 화합의 리더십을 갖춘 사람. 인공지능 거버넌스 시스템 도입과 동시에 유교적 인본주의 정신을 현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반도체 칩에 한글 정신을 새기는 자아라는 은유적 표현으로 이 지도자의 정체성을 암시했습니다. 또한 동방이 평화협정에 초석을 놓을 자아라는 표현으로 이 인물이 남북한과 일본, 중국, 러시아를 아우르는 다층적 외교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아비냐의 두 번째 예언은 2025년 7월부터 시작될 한반도 자연재해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태양 흑점 활동의 극대화와 지구 자기장의 불안정화가 결합되면서 기상이변과 지각 변동이 동시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7월 중순을 기점으로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산사태와 하천 범람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이 재난은 단순한 자연 현상을 넘어 인프라 시스템의 취약점을 노출시키며 국가 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냐의 예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세 번째 예언입니다. 그는 2030년에서 2032년 사이 한반도가 세계 평화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라는 놀라운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2028년부터 인류가 400년 만에 가장 거대한 전쟁의 문턱에 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쟁의 불길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점은 2030년에서 2032년 사이이며 이 시기에 세계는 이미 불안정한 평화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동쪽 바다에서는 오래된 분쟁이 다시금 불씨를 튀기고 남쪽 대륙에서는 자원과 기술을 둘러싼 갈등이 점차 거칠어질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무기가 되고 정보가 전장이 되는 새로운 전쟁의 시대. 이 모든 흐름이 거대한 파도처럼 한반도를 향해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냐의 예언에서 가장 희망적인 부분은 바로 이 위기의 시대, 한반도가 평화의 중심지로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랜 분단과 상처를 겪어온 한반도가 오히려 이 경험을 통해 세계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독특한 통찰력을 가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아비냐는 평양과 서울, 두 도시가 서로를 향해 문을 열고 대화와 협상, 그리고 기술과 신뢰가 전쟁의 무기보다 더 강력한 힘이 되어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한반도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평화의 무대로 변모하며 이곳에서 전쟁을 끝내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한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합니다. 아비냐는 이 순간을 잿더미 위에 핀 연꽃에 비유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인류는 다시 한번 희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반도가 전쟁의 종식자로 떠오를 수 있는 이유로 이 땅의 사람들이 쌓아온 과학과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를 꼽았습니다. 양자통신과 인공지능, 그리고 투명한 정보 공유 시스템이 한반도를 세계의 심장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제 한반도는 더 이상 분단과 전쟁의 상징이 아니라 전 세계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찾는 평화의 플랫폼, 미래 질서의 중심지로 떠오를 것입니다. 아비냐의 예언이 받아들여지는 방식은 국가와 집단에 따라 다양합니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그의 예언이 발표된 후 집권당은 점성술에 기반한 유사과학적 주장이라며 반발한 반면 야당 후보 중 한 명은 국민의 체제 개혁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암묵적 지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이 예언을 한반도 불안정화 시도라며 비난한 반면, 일본 아사히 신문은 동아시아 리더십 패러다임 전환의 신호탄으로 평가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도 예언 관련주로 불리는 블록체인과 사이버 보안 기업들의 주가가 30% 이상 급등했습니다. 아비냐의 한국 관련 예언들은 아직 미래의 일입니다. 2025년 6월에 새로운 대통령 등장, 7월에 자연재해, 그리고 2030년대 초반의 세계 평화 중심지로의 부상은 모두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과연 그의 말대로 될까요?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얀마 지진 예측으로 신뢰도를 쌓은 아비냐지만 한국 관련 예언은 그 결과가 드러나기까지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별들은 운명을 정해주지 않습니다. 단지 가능성의 문을 열어줄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을 통과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아비냐의 이 말은 그의 예언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가능성과 선택의 기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아비냐 아난드, 그는 단순한 예언가가 아닙니다. 과학과 영성을 융합해 인류의 미래를 조명하는 젊은 사상가입니다. 그의 예언이 모두 현실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나요? 2025년 한반도에 다가올 변화는 무엇일까요? 별이 속삭이는 미래를 들으며 이제 우리도 그 답을 찾아 나설 때입니다. 아비냐의 방법론은 고대의 지혜와 현대, 과학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전체의 움직임과 지구 환경의 상호작용, 그리고 인간, 사회의 변화를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바라보는 그의 관점은 분절된 현대, 학문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도입니다. 그는 단순히 별자리의 움직임만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행성들의 중력장이 지구의 지각, 해류, 대기에 미치는 미세한 영향까지 계산해 넣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요인들이 인간 사회와 문명의 흐름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지 분석하는 그의 접근법은 독창적입니다. 한반도에 대한 세 가지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을 넘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제안으로 읽힙니다. 2025년 6월 등장할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예언은 기존 정치 체제의 한계와 변화의 필요성을 일깨웁니다. 학벌과 지역을 초월하고 세대 간 화합을 이끌며 인공지능과 인본주의를 조화시키는 리더십은 현대 사회가 직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이 아닐까요? 또한 2025년 7월에 예고된 자연재해는 기후 변화와 환경 위기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태양 흑점 활동과 지구 자기장의 불안정화가 초래할 기상, 이변과 지각 변동은 인류가 자연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는 단순한 재난 예측이 아니라 지구 환경 시스템과 인간 문명의 상호 의존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메시지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예언은 2030년에서 2032년 사이 한반도가 세계 평화의 중심지로 부상한다는 것입니다. 오랜 분단과 갈등의 역사를 가진 한반도가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세계적 갈등 해결의 모델이 된다는 역설적 전망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상처가 지혜로 승화되고 분열이 화합의 토대가 되는 이 과정은 인류 문명의 진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잿더미 위에 핀 연꽃이라는 그의 비유는 위기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 혼돈 속에서 탄생하는 질서를 상징합니다. 이는 단순한 예언을 넘어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역사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오히려 가장 밝은 빛을 낳을 수 있다는 역설적 진리는 인류 문명의 발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왔습니다. 아비냐의 예언이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미래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점입니다. 별들은 운명을 정해주지 않습니다. 단지 가능성의 문을 열어줄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을 통과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의 이 말은 예언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예언과 예측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이 얼마나 정확히 실현되느냐가 아니라
현재의 우리에게 어떤 통찰과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느냐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아비냐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전망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깊은 성찰과 대안적 비전을 제시하는 철학적 담론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얀마 지진 예측으로 입증된 그의 예측 능력은 많은 이들에게 신뢰를 줍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가치는 정확한 예측 그 자체보다 우리에게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들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미래를 원하는가? 인류 문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현재의 위기와 도전을 어떻게 지혜와 협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아비냐의 한국 관련 예언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은 그의 메시지가 이미 우리 사회의 변화의 씨앗을 뿌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치권의 양분된 반응, 국제사회의 다양한 해석, 금융시장의 즉각적인 움직임은 모두 미래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이 우리 현실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보여줍니다. 아비냐는 현대 사회의 주류 담론에서 종종 배제되는 영성과 과학의 통합, 동양과 서양의 지혜의 융합, 과거와 미래의 연결이라는 통합적 접근법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이런 통합적 관점은 분절된 지식과 파편화된 세계관이 주도하는 현대 사회에 필요한 대안적 패러다임일 수 있습니다. 예언의 역사를 돌아보면 예언자들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의 깊은 문제를 직시하고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사상가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신탁, 중세 유럽의 예언자, 동양의 선지자들은 모두 당대 사회의 병폐를 드러내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비냐, 아난드 역시 이러한 전통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예언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새로운 유형의 리더십,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 평화 구축의 주체로서의 역할은 모두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야 할 방향성에 대한 제안입니다. 2025년은 이제 불과 몇 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비냐의 첫 번째 예언인 정치적 변화가 현실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언은 이미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하게 하고 기존의 패러다임을 제고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진정한 힘이 아닐까요? 별이 속삭이는 미래를 듣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 우리 문명의 가장 깊은 열망과 가능성을 듣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비냐, 아난드의 예언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집단적 상상력의 여정에 초대받은 것입니다. 2025년 한반도에 다가올 변화, 그리고 그 이후 펼쳐질 미래는 결국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예언의 가치는 그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실현되느냐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영감과 통찰을 주느냐에 있습니다. 아비냐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집단적 노력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들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별이 이끄는 미래, 함께 탐험해봅시다. 지금까지 미스터리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